이 노후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살펴보면은 사회학의 이 의례적인 거리화라는 이 사회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도 또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근무하셨느냐, 결혼을 했느냐라든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라든가 혹시 절에 다니십니까,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런 화제는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므로 조금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A 바른 무관심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 다 아시는 얘기 같습니다만 정치와 종교적인 화제는 될 수 있으면은 좀 피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화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스몰 토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날씨에 대한 얘기라든가 문화에 대한 얘기라든가 나아가서는 스포츠, 일본에서는 요즘 이제 야구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화제로 잘 안 떠올린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연고제하고 관계가 조금 지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족 간에도 심리적인 경계선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4대가 한 아파트에 산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또 부모님을 어디까지 내가 간섭해야 할 것인가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손주에 대한 교육한 방법을 보면은 굉장히 낯설게도 제가 느껴집니다. 이걸 간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리적인 경계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기에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심을 발휘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굿라이프에 대한 얘기로서 건강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지 않는 운동을 하라고 뭐 의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변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습관화하는 데는 최소한 3주 정도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은 매일의 지속적인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노년 운동에서 주의할 점은 과신이라고 그럽니다. 만사가 그렇듯 막 과유불급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것은 피하고 조금 좋은 식생활을 하시라는 건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입맛처럼 간사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챙길 나이가 되면 음식에 대한 기호를 바꿀 줄도 알고 어느 정도 절제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약간 부족한 듯 섭취하라는 얘기들을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진은 세계의 가장 장수 기록 보유자입니다. 113세 아타나베 치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렇게 장수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웃음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가졌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의 차이라는 것은 마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마르 차이가 그 행동으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 행동은 곧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강력한 자기 암시의 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삶도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넷째는 지적 호기심을 조금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호기심이 없어지는 순간 늙는다고 현대 경영학 아버지 이 피터 드러거시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우리를 배움의 길로 이끌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최고의 수단은 역시 독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인간이라는 줄임말로 업글 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나이 들수록 지적 호기심을 잃지 말고 변화의 물결에 소외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변화를 주시하고 필요한 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원시인은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력이 딸립니다, 노인은. 그러다 보니까 각종 혜택을 놓치고 있죠. 또 젊은이들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봅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노인에 대한 세금, 노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는 건 질 좋은 굿 라이프를 위한 열쇠이며 하나의 자본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기 어렵고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은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센터 등에서 관련 강좌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미디어 리테러시를 갖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이 용어 중에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해력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율곡 선생님이 이 경목요결에서 시사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접할 때도 참고할 만한 자세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필요한 정보 검증, 검색 능력을 키우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며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양보다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군 라이프의 마지막으로 웰타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마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죽는 것하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 이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잊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웰타잉에 대한 준비입니다. 웰타잉이란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편안하고 품위 있게 삶을 마감하는 행위입니다.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또 재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자기 의사 표시 등 임종 계획을 밝혀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조력사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력사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내가 죽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력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입니다. 대신에 안락사라는 것은 의사가 약물을 직접 삽입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안락사입니다. 존엄사는 자연사에 가깝습니다. 연명 치료를 안 받고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남유화 작가라는 SF 작가입니다만은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라는 책에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스위스까지 가서
스위스에서 자기 어머니가 조력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 10명 정도 아마 스위스에 가서 조력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력사를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나라는 스위스뿐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로 가서 조력사를 한 에세이를 글로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웰타잉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에는 이 데스크리닝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죽은 뒤에 남은 물건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청소를 해둔다는 것입니다. 아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디지털 레거시가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디지털 상에 남겨놓은 여러 가지 SNS 상이라든가 많이 남겨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레거시 혹은 이 온라인 흔적을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하고 죽어야 할 것인가, 이걸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일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딩 노트를 써 놓자는 얘기죠. 이 엔딩 노트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자기 생각을 기록해 놓고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든가 친인척 사항을 기록해 두고 내가 죽고 나서 부음을 누구누구에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 나아가서는 재산 목록이 어떻게 된다든가 통장이라든가 비밀번호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식들이 고생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조의 가입 문제, 영정사진,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면 영정사진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될 것인가, 장례 장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대학교 장례식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만은 장지 보통 선산으로 간다든가, 장례 절차, 이걸 불교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방법 화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장을 해야 될 것인지, 묘비명에다 뭔가 내가 남겨놔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엔딩 노트에다 써 놓으면은 각종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장을 써놓자는 얘기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고 남겨진 재산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숙제가 됩니다. 상속에 대한 태도는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끝까지 이 경제권을 놓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미리 전략을 짜가지고 상속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다니 갑작스럽게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 자식들이 재산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자식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급하게 상속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부모님들은 세상을 하직할 때 자식들에게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분배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하다는 감정을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자식들은 유산 때문에 절대 싸우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식들의 의견을 반영한 유언장을 써 놓으면은 분란이라든가 학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갈무리를 해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상당히 길어졌습니다만은 최근 일본 사회의 과제는
뭐 세계 가장 장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겠습니다만 수명 연장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길어진 노년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낼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이라는 이 양적 과제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이라는 질적 과제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두서없는 내용이 여러분들은 노후 삶을 설계하는데 조그만 힌트라도 되어서 실천할 항목을 한 가지라도 오늘 얻어 가신다고 하면은 커다란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 노후 하산길에 셀퍼라고 하나요? 셀파라고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을 에베레스트라든가 높은 산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길 안내하는 셀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길 안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